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돈의 감옥에서 탈출할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양극단의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은퇴 설계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돈은 놀랍게도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곧 망해서 없어질 나라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매년 7조 원이라는 거금을 갖다 바치는 것에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에 들이닥칠 노동의 종말과 가격이 파괴되는 디플레이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현금 흐름의 비밀을 오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60년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이기에 선형적인 사고의 착각을 완전히 깨고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제와 같은 내일을 꿈꾸며 선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대기술은 일이 이가 되고 사가 되는 지수적 성장을 거듭합니다. 머스크는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공포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2022년 말 등장한 챗GPT가 시를 쓰는 귀여운 장난감이었다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미 인류의 통제를 벗어난 폭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의 성적을 거두고 의사 면허까지 가볍게 통과하며 인간 지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AI 모델과 올해 모델의 성능 차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파괴적인 도약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낳는 재규적 자기 개선의 무한 루프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24시간 쉬지 않고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예전에는 개발을 멈추자고 했지만 이제는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니 안전벨트나 꽉 매라는 냉혹한 현실의 조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패권이 걸린 핵전쟁과 같기에 누구도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개발을 멈추는 순간 중국이 미친 속도로 쫓아와 전 세계의 패권을 한순간에 장악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멈추면 안전하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멈춘 사람만 바보가 되어 죽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멈출 수 없는 폭주의 본질을 직시하고 2026년이라는 거대한 임계점을 넘기 전 생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10년차 베테랑 프로그래머였던 제 지인 김 대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공지능이 짜는 코드는 버그투성이라며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만난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제 팀원 5명이 밤을 새워야 할 분량을 AI가 단 10분 만에 끝냈다고 울먹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사이 AI가 완벽한 코드 2만 줄을 짜놓은 것을 보며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기술이 고작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보다 가치 없게 느껴졌을 때 그는 치킨집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가 오는지도 모른 채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나 줍고 있지만 머스크는 2026년이라는 임계점이 이미 코앞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신에 가까운 지능이라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탄생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노동의 개념은 사라질 것입니다. AGI가 등장하면 삼성전자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머스크는 현재의 시점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거대한 특이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천재나 경제학자도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가 설계할 AGI 이후의 세상을 감히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미가 인간이 건설한 대도시의 복잡한 시스템을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AGI가 만들어낼 미래의 풍경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시점을 2030년이나 2040년으로 보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하게 AGI의 시대가 바로 내년인 2026년에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며 복잡한 코딩을 완벽히 해내는 것은 물론 사람의 기분까지 파악해 위로해주는 신인류와 같은 존재의 탄생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같은 거대 산업 현장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의 공장 라인 안에서 수만 대의 장비들이 천장에 매달려 춤추듯 정교하게 반도체를 찍어낼 것입니다. 이미 인간 노동자는 그곳에서 생산의 주인이 아니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키 173cm에 몸무게 73kg으로 성인 남성과 똑같은 체격을 가진 이 로봇은 2027년부터 대중에게 대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공언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로봇의 가격이 단돈 $20,000,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합계 출산율 0.68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단 3세대 만에 전체 인구의 96%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여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인구 통계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의 엄청난 자동화 로봇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이제 알바생을 구하는 대신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정교한 로봇팔과 무인 키오스크를 매장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반죽을 하고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던 고된 노동은 이제 로봇이 완벽하게 대신하게 되었으며 매달 지출되던 인건비는 이제 영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 알바생 3명을 고용할 때 꼬박꼬박 지출되던 월 500만 원의 비용이 이제는 고스란히 사장님의 통장에 순수익으로 남게 되는 믿기 힘든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네의 작은 카페부터 삼성과 현대차의 거대한 제조 공장까지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아주 빠르게 바꾸어 놓으며 전국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가 1,000대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당당하게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로봇 강국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손길을 기계로 채우려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미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이면서도 예리한 사업가적 감각은 인구 소멸로 인해 로봇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시장의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미국은 노조의 반대가 심하고 유럽은 규제가 까다롭지만 한국은 이미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완벽한 기술 테스트베드라고 머스크는 냉철하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테슬라의 심장인 배터리와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모두 손에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매년 한국 기업들의 7조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는 진짜 이유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병참 기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겉모습은 자랑스러운 미국산 브랜드이지만 그 속을 꽉 채우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은 사실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한국 기술의 순수한 결정체들입니다. 머스크는 처음에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실패한 이후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아가 테슬라 주요 모델들의 핵심 배터리 공급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고성능 칩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단 2곳뿐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텍사스 본사 바로 옆에 거대 공장을 둔 삼성전자를 유독 신뢰하고 있으며 사실상 테슬라 전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초고속 메모리 HBM 시장에서 세계 1등을 달리는 SK 하이닉스의 기술 없이는 머스크의 슈퍼컴퓨터도 전원을 켤 수 없습니다. 머스크의 최종 꿈인 화성 이주를 위해서는 바다 위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거대 발사대 플랜트가 필요한데 이를 건설할 실력을 갖춘 곳은 한국 조선 3사뿐입니다. 머스크에게 한국은 자신의 위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병참 기지이기에 그는 로봇 기술을 풀어서라도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갑으로 돌려봅시다. 머스크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낼 세상은 한마디로 가격이 완전히 파괴되는 탈화폐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백만 원을 들여 따로 사야 했던 캠코더,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무료 앱으로 통합되어 가치가 영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소멸 현상은 이제 디지털을 넘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 영역으로 무섭게 번져가며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물건값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택시비와 커피값에서 원두나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영원에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8,000원인 계란 한 판 가격이 이론적으로는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로봇이 닭을 관리하고 자율주행 드론이 계란을 주우며 무인 트럭이 배송과 진열까지 마치는 세상에서 계란값은 그저 약간의 전기세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등장하면 기본 요금 500원 시대가 열리고 3D 프린터가 집을 지으면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폭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풍요의 시대이자 구조적인 디플레이션 세상입니다. 돈의 가치는 낮아지지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물건값이 싸지면 뭐합니까? 내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가서 월급이 0원인데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노동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가격 파괴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을 넘어선 개념인 보편적 고소득 UAI입니다. 로봇이 번 돈을 국가가 거두어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에서 예전에는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입니다. 회사가 사람이 아닌 성능 좋은 로봇과 AI를 채워 넣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주주인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매달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에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던 돈이 기업의 순이익으로 남고 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빵집 사장님이 로봇을 써서 번 돈에 대해 로봇세를 내더라도 예전에 사람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에 모두가 행복한 타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친 로봇세는 국가 재정이 되어 전 국민의 통장에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는 강력한 머니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이제 돈 걱정에서 해방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과 수명 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일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유희하는 인간인 호모 루덴스로 진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창작의 과정에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결코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있어도 음악이 주는 선율의 감동에 눈물을 흘리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떠나며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과 같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를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유토피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롭게 건너가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코딩 실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정확하게 일을 시키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복잡한 작업은 AI 비서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 도구들을 마치 자신의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만 노동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부리는 자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겠지만 AI와 단순 노동으로 경쟁하려는 자는 결국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으로 여러분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예금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의 생산수단 지분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모아야 합니다. 미국의 거대 빅테크 ETF나 한국의 우량한 로봇 반도체 주식을 통해 로봇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전문가라는 고집을 과감히 버리고 내 직업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유연하고 빠른 적응력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삼으십시오. 의사와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조차 한순간에 대체될 수 있는 격변의 시대이기에 새로운 도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가짐이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상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과거의 두려움을 떨쳐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 짜매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3년 뒤에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옥이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되어 풍요를 누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던진 섬뜩한 경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단순한 공포탄이 아니라 변화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타라는 위대한 초대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인공지능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며 여러분의 노후가 회색빛 폐지를 줍는 삶이 아닌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황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미래의 진실을 파헤치고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과 미래의 지도를 그려드리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재무부로 유입된 관세 수입은 무려 8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라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경제의 판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논쟁은 사실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에 불과하며 진짜 전쟁은 전혀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관세 전쟁이 링 위에서 화려하게 주먹을 주고받는 복싱 경기라면 이 거대한 게임의 진짜 승부는 링 아래의 차가운 금융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국채의 향방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 그리고 동맹국들의 보이지 않는 자본 흐름이 맞물리는 금융이라는 전장이야말로 미중 갈등의 본질이자 가장 치열한 진짜 전쟁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세계 공용어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의 권력에서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게 시장 진입을 거부당한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있어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내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관세로 벌어들이는 푼돈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자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도록 만들어 자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글로벌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금융전쟁이 시작되는 서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 위험한 게임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변호사의 나라인 미국과 엔지니어의 나라인 중국이라는 두 시스템의 정면 충돌을 다룬 책 브레이크넥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국제 경제의 판을 하나씩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의 핵심 비밀이자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미국 국채라는 평범해 보이는 종이 채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국채란 쉽게 말해 다른 나라의 정부나 기관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증서로 받는 차용증이며 이 종이 조각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무기가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군사력이라는 독보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지만 매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 엄청난 규모의 만성 적자에 시달립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2025년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라는 거대 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메워주는 가장 큰 고객들이 다름 아닌 일본과 영국, 독일 같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무려 1조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며 미국의 재정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모양새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는 통용되며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채는 떼일 염려가 없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역 흑자 때문인데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들은 그 남는 달러를 재투자할 가장 만만하고 규모가 큰 투자처로 미국 국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대가로 동맹국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뒷받침하는 현대판 제국의 암묵적인 공생관계와 압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한 공생관계는 현대판 제국이 작동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이며 동맹국은 안보를 얻고 미국은 제국 유지의 자본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내부적 구조 결함에 있으며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 제조업은 처참하게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의 미국은 엔지니어가 아닌 변호사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과거의 역동적인 야성 대신 법적 검토와 소송의 세월을 보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년 만에 짓던 저력은 사라지고 이제는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환경평가와 법적 분쟁으로 10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금융으로 돈을 불리는 머니게임에는 능통해졌지만 정작 기계를 돌려 실체를 만드는 근원적인 제조 근육은 모두 빠져버린 허약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무역 결제에서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이 만든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에 의존할수록 달러의 신뢰는 약해지는 모순 속에서 이제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이 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바다 건너 중국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으며 한계치까지 압력이 찼습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소처럼 내부의 위기가 밖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인 중국의 경제 심장부에는 현재 3가지 시한폭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첫 번째 시한폭탄인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하여 중국 경제 전체를 옥죄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2025년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무려 17.2%나 급감했으며 이러한 침체 추세는 202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 하락은 단순히 시장의 침체를 넘어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역자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중국의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 증가율은 약 3.7%에 그쳤으며 사람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하며 극도로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3번째 폭탄인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중국을 위협합니다. 중국이 이토록 삐걱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고 지도부부터 공대 출신이 당학하여 국가 전체를 거대한 공장처럼 다루는 엔지니어의 나라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중국 시스템은 모든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인 수학 문제처럼 풀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산식에 넣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효율만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공학적 통제 시스템은 거대해졌으나 그 부품이 된 개인들이 지쳐버리며 부동산 거품과 청년들의 무기력함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임금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장기 침체에 빠지는 현상인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 기술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길목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바로 미국입니다. 결국 내부 위기에 몰린 중국 지도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미국의 금융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위험한 도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반격 카드로 미국 국채 매각을 떠올리며 실제로 중국의 국채 보유량은 2021년 1조 달러에서 2025년 말칠 0억 달러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러한 국채 매각은 단기적인 충격 요법일 뿐이며 중국의 진짜 승부수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치밀한 금융 체스 게임에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 반격의 첫 번째 축은 무역과 금융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위안화로 대체하려는 야심찬 계획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축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스위프트망을 우회하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의 금융 제재라는 무기를 무력화하려는 인프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국 자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의 근간인 신뢰는 조금씩 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계 제조의 중심인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파열이 생기며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이라는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전쟁의 버튼은 핵무기와 같아서 누르는 순간 승자가 없는 공멸로 이어지기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은 미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우주 항공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지금도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 통과 이후 약 3영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중국 역시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하며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며 우리는 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과 수비라는 두 가지 명확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인 공격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에 올라타는 것이며 현재 두 거인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두 거인이 누가 더 거대한 불길을 지피는지 경쟁하는 형국이며 우리는 그 불꽃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곳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그 기회의 땅은 바로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두 국가의 미래 사활이 걸린 핵심 전장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 실제로 약 3영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단행되었습니다. 중국 또한 이에 맞서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였고 반도체와 AI 기술의 완벽한 자립을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 역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권 경쟁이 불붙으면서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시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두 강대국이 국가의 명예와 명운을 걸고 육성하는 미래 그 자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수비는 만약의 사태인 금융 아마겟돈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벙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위험천만한 공격적 투자에만 투입할 수는 없기에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상쇄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축할 금융 벙커의 첫 번째 재료는 단기 채권 ETF이며 금리가 요동치는 불안정한 시기에는 만기가 긴 채권보다 단기 채권이 훨씬 안정적인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벙커를 채울 두 번째 핵심 재료는 금으로, 금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인류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나 달러보다 더욱 강력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자산은 바로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라는 화려한 연막을 걷어내고 그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미국과 중국 시스템 사이에 거대한 대결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서류와 소송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변호사의 나라와 효율과 속도로 세상을 조립하려는 엔지니어 나라의 정면 충돌입니다. 미국은 법적 규제와 금융망을 통해 세계를 관리하려 하지만 중국은 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실체를 빠르게 구축하며 문명사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이 거대한 판의 흐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미래의 패권을 거머쥐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게임의 본질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과 출렁이는 환율 그래프에 휘둘리다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이 싸움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투자자는 위기 속에서도 자본이 흐르는 핵심 길목을 정확히 선점하여 자산을 지키고 더욱 불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두 제국의 충돌 사이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 두 국가의 시스템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한 책 브레이크넥을 지금 당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 전망서를 넘어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 능력을 어떻게 되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질주가 멈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남들이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고 말할 때 당신은 세계의 공장이 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이면에 어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의 패권을 엔지니어가 편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편 것인지 그 본질적인 시스템의 승패에 주목하십시오. 그 거대한 승패의 흐름 속에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숨어 있으며 이를 읽어내는 것이 현대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브레이크넥은 이 혼돈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미국 재무부로 들어온 이 87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은 전례 없는 규모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터는 미국 국채의 향방과 동맹국들의 자본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지하 세계에서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힘은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와 같기에 미국은 이를 강력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합니다. 반면 중국은 2025년 부동산 개발 투자가 17.2% 급감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 멈추고 부실 덩어리로 전락하는 심각한 내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수 소비 증가율은 3.7%에 그치고 청년 실업률은 16.5%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지금 세 가지 시한폭탄이 동시에 작동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탈달러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17년 만에 최저치인 7영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미국에 대한 금융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만약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깨져 자산 동결이나 국채 대량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는 금융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초유의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두 거인이 명운을 걸고 불길을 지피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항공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미국은 3영억 달러를 투입해 제조 부활을 꿈꾸지만 변호사의 나라 특유의 규제에 막혀 있고 중국은 국가 펀드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세라는 연막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대결을 이해하고 통찰력이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자산을 갖추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이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벤트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금융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변호사의 나라 미국이 복잡한 규제의 탓을 지나 다시 만드는 나라의 야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21세기 경제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 또한 공학적 효율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변수를 해결하여 중진국 함정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문명사적 시스템의 충돌은 단순히 어느 국가가 더 부유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갈 미래의 작동 원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화려한 복싱 경기 대신 링 아래의 차가운 금융 시스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자산을 지킬 진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둘러싼 동맹국들의 자본 흐름과 중국의 탈달러화 전략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은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두 제국이 명운을 걸고 벌이는 미래 패권의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금융 벙커를 마련하는 유연한 전략만이 다가올 금융 아마겟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브레이크넥이 제시하는 정교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길목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데이터와 시스템적 사고로 무장한 투자자만이 이 거대한 제국의 충돌 속에서 진정한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룬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혼돈은 명확한 기회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어 오늘 소개해드린 책 브레이크넥 증정 이벤트에 참여하고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변호사의 나라와 엔지니어의 나라 중 과연 누가 미래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 생존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가올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욱 수준 높고 정교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를 응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